안녕하세요. BCBAD 한윤선입니다. 오늘도 문제 준비했어요. 게시판에 나와 있는 문제 9번부터 12번까지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준이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뒤에 앉은 친구가 계속 혼잣말을 하면서 과제를 풀었고, 거슬렸던 준이는 야, 너 입 좀 다물고 해 라며 꽥소리를 질렀다. 이에 교사가 준이를 보며 쉿! 이라고 경고를 줬고, 준이는 이에 기분이 나빠 입을 삐쭉 내밀었다. 준이가 꽥 소리 지른 것에 대해 교사가 준이에게 쉿이라고 주의를 준 것은 어떤 자극인가? 여기에서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 교사가 준이에게 쉿이라고 주의를 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사건이 준이가 꽥 소리 지른 것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기에 앞서서 위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친구가 혼잣말을 하고 준이가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 결과 교사가 주의를 줬어요. 그래서 준이가 입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주의를 준 이 사건이 준이가 친구에게 소리를 지른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보기를 한번 볼게요. 후속 결과, 벌, 선행사건 등이 있어요. 여기서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것부터 먼저 골라봅시다. 준이가 친구에게 소리를 지른 그 행동의 결과로 교사가 주의를 줬기 때문에 선행사건은 될 수가 없어요. 선행사건의 교과서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에요. 그런데 교사가 주의를 준 이 사건은 준이가 친구에게 소리를 지른 그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선행사건이 아니라 후속 결과에 가깝습니다. 후속 결과는 행동의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준이가 친구에게 소리를 지른 결과로 교사가 주의를 줬기 때문에 교사가 주의를 준 것은 후속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후속 결과가 답인가 보다 하고 1번을 고르려고 했는데 2번, 3번의 개념을 보니 부적 벌과 정적 벌인 거예요. 부적 벌과 정적 벌은 후속 결과의 종류 중에 각각의 하나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부적벌인가 정적벌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부적벌의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부적벌은 좋아하는 자극이 제거돼서 행동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부적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잘 살펴보면 준이가 소리를 지르고 교사가 주의를 줬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교사가 준이가 좋아하는 어떤 자극을 제거했나요? 그래서 그 결과 준이가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벌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적벌을 한번 살펴보면 정적벌의 의미는 혐오 자극이 제시가 돼서 행동이 줄어든다라는 스토리를 담고 있어야지 정적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 준이가 무슨 행동을 해서 교사가 준이에게 혐오 자극을 제시하고 그래서 준이의 특정한 행동이 줄어들었다라는 것까지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오히려 교사가 주의를 줘서 준이가 입을 삐쭉 내밀었지 준이가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덜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정적벌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후속 결과입니다. 문제 10번. 현이는 A와 B 편의점 두 군데에서 알바를 한다. 두 편의점의 시급은 동일했다. 그런데 그중 한 군데 A 편의점 사장님이 현이의 성실함에 감동하여 너무 고맙다며 시급을 올려줬다. 이후 현이는 B 편의점에서 일할 때 움직임도 느려지고 고객에게 인사도 대충 하기 시작했다. 현이의 달라진 태도를 설명하는 것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A 편의점 사장님이 시급을 올려줬는데 B 편의점에서 현이의 태도가 불성실해졌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특정한 환경에서의 강화 조건이 바뀌었을 때 다른 환경에서의 동일한 행동이 바뀌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은 1, 2, 3, 4 중에 무엇일까요? 네, 2번 행동 대비입니다.
그럼 행동 대비의 교과서적인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행동 대비란 어느 한 환경에서 행동의 강화 조건이 바뀔 때 다른 환경에서 동일한 행동의 빈도가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금 현이의 달라진 태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1, 3, 4 개념을 하나하나씩 따져봅시다. 1번, 차별 강화. 차별 강화는 어떤 행동에는 강화를 제공하고 또 다른 행동에는 강화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현이의 달라진 태도를 차별 강화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현이의 특정한 행동에는 강화를 제공하고 또 다른 행동에는 강화를 제공하지 않아서 현이가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스토리가 전개되면 가능하겠지만 스토리는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 차별 강화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번 자극 통제. 자극 통제의 의미는 행동이 특정 자극이 있을 때 더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극이 바로 변별 자극이에요. 그럼 현이의 달라진 태도는 지금 시급의 증가죠? 그럼 이 시급의 증가는 변별 자극이 아니라 강화의 조건이 바뀐 거예요. 즉, A 편의점에서 받는 시급의 조건이 높아짐으로써 B 편의점에서 일하는 태도가 바뀐 거죠.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은 2번 행동 대비입니다. 11번 수준이는 책상을 한번 내려치고 박수를 치는 상동행동을 수시로 한다. 색칠을 하다가도 박수를 쳐서 색연필을 자주 떨어뜨린다. 이에 행동 분석가 써니가 수준이의 분당 상동행동 발생수를 측정한 후 수준이가 8초간 상동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8초가 되는 순간마다 강화제를 제공했다. 써니가 사용한 전략은 써니는 수준이가 8초간 상동행동만 보이지 않으면 8초가 되는 순간마다 강화제를 제공했어요. 답이 뭔지 한번 보기를 통해서 찾아보죠. 1번 타행동 차별 강화. 타행동 차별 강화란 문제 행동 외에 다른 행동이 나타나면 강화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에서 써니는 수준이가 상동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즉 상동 행동만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타행동 차별 강화와 의미가 동일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구나라고 일단 생각하고 나머지 보기들을 확인해 봅시다. 2번, 3번은 상동행동 차별 강화예요. 우선 상동행동 차별 강화의 뜻을 살펴보면 상동행동 차별 강화는 문제 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행동을 강화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준이가 강화를 받으려고 하면 이 박수를 치는 상동행동과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상반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시다시피 써니는 수준이가 상동행동만 보이지 않으면 강화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반행동 차별 강화라고는 볼 수 없어요. 따라서 2번, 3번은 패스예요. 저비율 차별 강화란 일단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요. 정해놓고 그 기준보다 적게 행동이 발생하면 강화를 제공하는 전략이에요. 저비율 차별 강화도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 세연이는 학원과 학교에서 태도가 다른 편이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농담도 잘하고 잘 떠들지만 학원에서는 조용하다.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 친구들은 자신의 말에 호응을 잘해주지만 학원 친구들은 호응이 거의 없다고 한다. 세연이의 다른 태도를 설명하는 것은 이 내용을 이렇게 줄여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잘 떠들어요. 이유가 뭐냐? 친구들의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학원을 가면 조용해요. 친구들의 호응이 적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친구들의 다른 호응, 즉 다른 강화 스케줄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각 스케줄의 확실한 변별작은 학교와 학원이라는 확실한 변별자극을 포함하고 있는 스케줄은 중다 스케줄이에요. 그렇다면 1번부터 왜 안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1번, 혼합 스케줄. 변별 자극 없이 두 가지 이상의 강화 스케줄이 교대로 적용이 될 때 혼합 스케줄이라고 얘기해요. 세연이의 상황에서 어떤 스케줄을 받을지, 즉 친구들이 어떤 호응을 할지 변별 자극이 없나요? 확실한 변별 자극이 있죠. 학교, 학원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중다 스케줄의 의미를 찾아볼게요. 중다 스케줄은 두 가지 이상의 강화 스케줄이 교대로 적용이 되고 각 스케줄에는 변별 자극이 있어요. 세연이의 상황을 보면 변별 자극이 있죠. 학교냐, 학원이냐. 보기 3번. 동시 스케줄. 동시 스케줄은 두 개 이상의 강화 스케줄이 동시에 적용되고 개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의 내용에서 세연이가 학교를 갈지 학원을 갈지 선택을 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동시 스케줄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렬 스케줄은요. 여러 개의 강화 스케줄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해줘야지 최종적으로 강화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지 강화가 주어지는 건데 세연이가 위의 상황에서 친구들의 호응을 받으려고 어떤 일을 연쇄적으로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